정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만에 연기 강의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대본 분석에 대해서, 그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셔가지고 정원장이 이 정원장 유튜브를 이끌어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대본 분석, 그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기를 할 때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크게 최종 목표를 봤을 때에는 결국 대본 분석도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최종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기를 준비하는 전체 과정에서의 대본 분석 최종 목표는 작품의 또는 작가의 의도에 맞게, 그리고 좋은 연기로 배역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줄거리, 내용 파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기 구성과도 직결될 수 있도록 의지와 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연기 구성과도 직결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연기 구성과 대본 분석은 직결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기서 누군가는 연출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상대 배역이 될 수 있겠죠. 만약 누군가가 본인의 연기를 보고 그 장면을, 그 캐릭터를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왜 그렇게 연기를 했느냐 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들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 정도 대답이 될 수 있겠죠. 장면의 목표는 이것이고 내용과 그 속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 여러가지 정황 등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이러한 감정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호흡을, 신체를, 언어, 화수를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대본 분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큰 개념을 정리했다고 치면은 지금부터는 대본 분석 요 한 가지를 가지고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대본 분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지, 방법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것은 없는지, 팁은 없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분석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뭐냐면은 바로 목표입니다. 대본 분석은 목표를 찾는 작업이다.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작품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작게 봤을 때는 장면의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사 한 줄의 목표, 내 캐릭터의 목표쯤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대본 분석은 목표를 찾는 작업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목표 지겹게 목표를 강조하냐?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대본 분석에서 찾은 이 목표는 나중에 우리가 연기를 할 때 의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연기해야 될지 지표가 된다고요. 대본 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찾지 못하면은 내가 무엇을 연기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대본 분석, 과연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그냥 대본을 보면은 글이 막 이렇게 써져 있죠, 대사가.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냥 그 내용 중심으로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장면이 있어요. 이 A라는 장면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건지, 그 하나의 큰 목표를 찾고,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서도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크게, 최대한 크게 주제별로 단락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또 얘기의 흐름이 세부적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세부적으로 흐름을 또 찾아갖고 바뀌는 부분 나눠서 크게, 중간, 작게, 점점 세부적으로 각각의 목표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되고 흐름 파악이 딱 되니까 여기에 어떠한 감정이 적합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 즉 의지를 찾고 적합한 감정을 구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대본을 분석하는 방법, 이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대본을 딱 받았는데 보니까 인테리어가 마무리된 현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은 포토그래퍼고,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보니까 인테리어 마무리된 현장을 촬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제 대사를 보니까 그 의자 좀 오른쪽으로 치워 라는 대사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내용만으로 놓고 봤을 때 말 그대로 사진을 찍으러 온 거죠, 결과물을. 그러면은 제 장면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크게 봤을 때 사진을 잘 찍기 위한 것이 목표겠죠.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 목표겠죠. 근데 거기 대사를 보니까 저 의자 좀 오른쪽으로 치워 라는 대사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목표가 뭘까요? 뭉뚱그려서 그것도 사진 잘 찍으려고 하는 거겠죠. 맞긴 맞죠. 근데 더 직접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말 그대로 의자를 꼭 저쪽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갖고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 의자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사진의 구도를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전체의 장면 목표는 뭐예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촬영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세부적인 목표는 뭐예요? 의자를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세부적인 목표가 큰 장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겠죠. 방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의지와 감정이 들어가는데, 전체 내용을 쫙 보니까 제가 이 의자를 오른쪽으로 치우라는 얘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 서너 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조수가 그거를 계속 못 듣고 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상황으로 봤을 때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또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의지는 저 의자를 여기에 치워야 된다 하니까 의지가 강해질 것이고, 감정은 점점 쌓여서 나빠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가 딱 꽂히도록 얘기를 하겠죠. 야, 그 의자 좀 오른쪽으로 치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 내용을 다시 딱 훑어보니까 캐릭터가 그렇게 막 승질을 내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욱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참으려는 의지가 생기겠죠. 그런 성향이니까. 그럼 어떻게 또 변하겠어요? 캐릭터가 여기에 좀 들어가게 되면은, 야, 그 의자 좀 저기 좀 치워.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을 소극적으로 표현을 하겠죠.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대본 분석하는 방법이 연기를 하는 것까지, 아니 연기 구성을 하고 연기를 하는 것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본 겁니다. 그렇다면 대본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두 번째가 절대 내용으로 분석해라. 세 번째, 목표 파악은 간결하고 분명해야 하며 다수와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최종적인 건데 의지와 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꼭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큰 장면의 목표를 찾아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놔야 된다 이겁니다. 이 장면을 시청자나 관객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선 그 안에 점차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각의 목표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 세부적인 목표들은 뭐가 되느냐?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런 큰 가이드라인, 최종 목표, 장면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분석을 해버리면은 이게 전체 목표, 장면 목표에 딱 관통이 돼야 되는데 이 관통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왜곡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데서부터 점차 작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절대 내용으로 분석해라.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알아야지 이게 어떤 감정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이 사람은 어떠한 캐릭터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분석은 다 끝내놓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급한 마음에 섣부르게 막 감정 여기다가 이입해버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막 추측해갖고 그냥 넣어버리고 다 나와있지도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나와있지도 않은데 뭐 이런 캐릭터다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대본 분석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설정한 거랑 안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아예 똑바로 분석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설정이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에 살이 자꾸 붙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다? 그냥 딱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목표 파악은 간결하고 분명히 해야 하며 다수와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연기를 뭘 해야 되는지 간결하고 정확하게 파악해놔라 이거죠. 분석해놔라 이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미소는 짓고 있는데 그 안에 긴장감이 막
형성돼 있고 근데 뭔가 눈물은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척 해야 되면서 뭐 뭔 소리야 이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 죽겠는데 아닌 척 하면서 웃으라 이 얘기. 그냥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연기가 되는데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열해 놓으면은 연기하는 사람이 복잡하게 되니까 표현도 잘 안 될 것이고 보는 사람도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겠죠. 쉽게 말해서 연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 자체부터 파악 자체부터가 간결하고 정확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번째, 최종입니다. 의지와 감정까지 파악해야 된다. 네, 말씀드렸죠. 이게 파악돼야지 대본 분석과 연기 구성이 직결되고 이게 연기로 보여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대본 분석을 끝마쳤다 이겁니다. 의지와 감정까지도 다 파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은 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연기 구성하고 연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대본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대본 분석을 확인하는 작업, 전체의 목표와 세부 목표를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분석할 때 장면 목표,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는 세부 목표들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전체 장면 목표와 이 수단과 방법이 되는 이 세부 목표가 관통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이것 따로 가면은 이건 잘못된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목표들끼리는 세부 목표들끼리는 다 관통되는 게 있어요. 근데 큰 장면 목표랑은 이게 관통이 안 돼.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앵간하면은 이 전체 장면 목표가 잘못 분석이 된 거겠죠. 근데 장면 목표와 다수의 세부 목표가 관통이 되는데 한두 개의 세부 목표가 이게 뭔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이건 얘네가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이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그 장면 목표와 수단과 방법이 되는 세부 목표를 비교하면은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대본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점,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대본 분석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준비했다 그랬죠? 대본 분석 팁. 지금부터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은 대사, 해설,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대본과 지문에서는 인물의 성격, 행동, 말투 등 캐릭터를 파악할 수가 있고 해설에서는 극이 벌어지는 장소나 상황, 환경, 분위기 등을 알 수가 있다.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이나 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말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분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본에 나와 있지도 않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얘는 뭐 어떠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러한 객관적으로 딱 눈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선 유추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해놓고서 그냥 대충 보이는 걸로 설정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지 해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긴장감을 갖고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베이스로 깔려야 되겠죠. 뭐 여름이다, 추운 겨울이다 이랬을 때 그게 외부라면 추위와 더위에 대한 몸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대사, 해설, 지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선 연기의 디테일을 살릴 수가 있다. 네, 이것이 대본 분석의 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본 분석에 대해서 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대본 분석이라는 것은 주어진 대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맞게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이런 대본 분석 관련된 그 주제를 다룰 때 이제 계속 더 그 내용들을 더해 나갈 거니까요. 앞으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셔가지고 정원장 유튜브를 이끌어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